다이어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 효능 효과는 매우 큰데 그만큼 부작용도 매우 커요. 약 복용을 중단했을 시 요요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로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크게 영향은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유산균을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 중인 약사 추수진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다이어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가장 많이 드시는 약이 디에타민이라고 펜타민 성분이거든요. 이 약은 시상하부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제흡수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서 식욕이 억제되고요.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서 신진대사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효능 효과는 매우 큰데 그만큼 부작용도 매우 커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변비가 오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또 의존성이 심하고 약 복용을 중단했을 시 요요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정신 이상, 심질환,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사실 다이어트 약이라기보다는 비만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약의 처방 기준을 보면 적절한 체중 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이거나 또 다른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BMI가 27 이상인 비만인 환자에게서 사용을 제한적으로 단기간만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약은 4주 이하로 쓰는 게 좋고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서 필요하신 분이 짧게 사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디에타민과 비교해서 효능 효과가 적고 그만큼 부작용도 적어요. 다이어트 보조제로는 가르시니아, L-카르니틴, 공액리놀렌산, 키토산 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건강식품을 먹고 사실 살을 뺐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연구도 아직 많이 안 됐고 살을 빼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크게 영향은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변비약을 자주 드세요. 그래서 변비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분이세요. 근데 보면 첫 번째 이유로 변비약을 먹고 나면 몸무게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병과 수분이 빠져서 몸무게가 줄어든 거지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먹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변비가 와서 또 변비약을 드시기도 하세요. 근데 변비약을 자주 드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변비약을 자주 먹다 보면 이게 습관성이랑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약을 먹지 않으면 변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더 강한 약을 자주 먹게 되고 또 안 먹으면 변을 못 보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최대한 물이랑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고 배변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좀 몸을 많이 움직여서 운동 같은 걸 하시고 차라리 유산균을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인공눈물의 성분부터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공눈물 성분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약국에서 주로 파는 카르복실 메틸셀룰로스 성분이랑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둘 다 사용해 봤는데 히알루론산이 조금 더 좋았어요. 점도가 높아서 표면에 더 오래 지속되고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 눈 표면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공 눈물을 구매할 때 일회용과 다회용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방부제인 벤잘코늄 염화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아무래도 다회용이 일회용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저렴해요. 대신 렌즈를 끼신 분들은 방부제가 눈에 침착될 수도 있어서 다회용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인공 눈물을 되게 자주 넣으시는 분들이나 각막이 민감하신 분들은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을 추천드려요. 대신 일회용 인공 눈물은 재사용하면 안 되신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세균 증식이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여름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세균 증식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인공 눈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얼굴에 약간 이렇게 한 30도 정도 뒤로 젖혀주시고 눈꺼풀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흰자 쪽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시고요. 이때 보통 눈을 넣고 눈물이 들어가니까 눈을 막 깜빡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인공 눈물이 눈물샘으로 빠져서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한 30초 정도 눈을 꼭 감아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여기서 사용법 꿀팁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인공 눈물을 처음에 뜯으면 여기 미세 플라스틱이 안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 방울 정도는 이렇게 버려주시고 사용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공 눈물 구매 꿀팁. 사실 이거는 꿀팁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공 눈물을 지금 한 8년, 렌즈를 오래 껴서 한 8년 정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약국에서 판매되는 인공 눈물은 한 통에 30개 정도 들어있고요. 7,000원에서 가격이 10,000원 정도 해요. 하지만 안과에서 처방을 받고 구매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최대 3통까지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가격은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8,000원 정도고 안과 진료비는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83, 24에서 한 3만원 정도 총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3통을 받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과에서 받는 인공 눈물은 한 통에 60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3통을 처방받으면 180개를 이제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적으로 보면 좀 저렴해지고 성분도 저는 처방받아서 쓰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더 좋았고 의사 선생님이랑 진료도 보면서 눈 건강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과 진료를 받고 인공 눈물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약은 식후 30분으로 적혀 있는데 보통 한 8, 90%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보통 새끼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식후 30분 용법으로 보통 많이 적어놨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8시, 12시, 6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복용하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지나쳐서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식후에 약을 복용하게 되면 위장장애가 적고 음식이랑 함께 위장에 오래 머금으로써 흡수율도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심한 약이나 식사에 상관을 받지 않는 약들은 보통 식후 30분 용법으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식후 30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해도 되는 약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약을 타실 때 약사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사와 무관한 약인지 꼭 밥을 먹고 먹는 게 좋은지를 여쭤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 식전 30분이나 식전 1시간 이런 약들이 있어요. 이 약들은 꼭 식전 용법을 지켜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약들이 음식물에 의해서 흡수에 영향을 받거나 위산에 의해서 불안정할 수도 있고 보통 공복에 복용해야 효과가 커지는 약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들은 꼭 식전에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식후 30분이 대체적으로 식사 직후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식후 30분이라는 것이 사실 복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정해놓은 건데 밥을 먹고 30분을 기다리다가 까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30분 시간을 딱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밥을 먹고 바로 약을 복용하고요. 요즘에 복약 지도를 할 때도 밥 먹고 바로 드세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